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향후 이제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흐름에 따른 우리들의 이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재미없는 증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미가 없다라는 것도 없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좀 횡보를 보여주는 듯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강조드렸던 이 경기 민감주들 있죠.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거 왜 떨어지지? 라고 이제 좀 의문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유를 이제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했고요. 현재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써줬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횡보세 보여줬는데, 오늘 뭐 약소하게 이제 증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떨어졌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다지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줬던 거래소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한번 조정을 나왔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올라가 줬어요. 왜냐면 그동안 좀 빠졌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뭐 사실 좀 빠져도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깊게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가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모두 지금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이제 측면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증시의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좀 관망하자 증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연내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돈을 거두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사실 이제 국내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증시의 타격 일시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증시도 올라가는 게 자연 순리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증명해 주는 게 다가오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좀 남았어요. 6월 29일 그리고 7월 1일, 7월 2일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제지표들이 이제 우후죽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수출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정말 중요한 이제 이 제조업 지수들도 6월 제조업 지수도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관망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쇼크가 어떻게 보면 쇼크 아닌 쇼크, 시장에 핫이슈 화두가 지금 던져졌죠.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부채가 이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성장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성장주들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올해 초에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다. 코로나가 이제 잠시 해결이 되고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면서 경기 민감주들 경기 살아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 초 같은 경우에 철강이고 조선이고 건설이고 다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데 이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다시 또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저는 경기 민감주의 타격을 뭐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겠지만 크게 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이미 작년에 맛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막 공장을 문 닫는다거나 생산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을 처음 맞이했던 거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엄청나게 타격이 크긴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작년에 경험해 본 것도 있고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 손 치더라도 작년만큼의 쇼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과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쇼크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올라갔던 경기 민감주들의 엄청난 상승 랠리를 잠시 반납하는 구실로는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2,500조 가량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감안해 보면 사실 경기 민감주의 잠시 일시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악재로 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이번 주까지는 계속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관망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단타꾼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들어왔던 단타꾼들이 이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단기 악재가 발생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영향을 별로 안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니까 경기 민감주에서 돈을 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각국 제조업 지수, 우리나라 포함이죠. 중국, 미국, 우리나라 전부 다 지금 제조업 지수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쫙 일정이 잡혀 있고, 각국의 수출입 지수 지표 발표도 쫙 지금 연달아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뭐 크게 뭐 악재가 터진 거 아니냐? 이렇다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흐름이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기술적 낙폭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까지 이제 그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7월 1일, 2일부터 해가지고 수출입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수 발표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수출입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지속적으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받으셔가지고 계속 대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민감주의 단기적인 약세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속될 만한 악재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관망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만 있다 보니 그런 거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냐 가치주에 투자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미 성장주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지금 카카오를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실 저는 저 역시도 더 간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걸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유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유하라고 하겠는데,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카카오와 네이버가 효율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카카오와 네이버를 저 자리에서 지금 들어간다? 라는 거는 사실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 네이버를 못 잡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매수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성장주 패턴으로 나아가는 거 물론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수출 지표가 나아지고 있느냐, 지금 두 자릿수 수출 지표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기준금리 올리겠다, 나라 경기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올릴 거예요. 물론 이제 서민 경제는 나아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사실 이제 나라 경기는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를 들이밀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을 견인한 게 아무래도 자동차 반도체다 보니까 이번에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성장주들 위주로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약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저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질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는 기업들 섹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에 올라가는 걸 본다라고 하면 성장주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겠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히려 떨어질 때 주워 담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조선이나 건설 쪽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이제 다시 인프라 투자의 이 사이에서 계속 유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5주 연속으로 미국에서 잔여 물량이라고 하나요?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급이 좀 불균형적이에요. 이거 지금 원유 생산량을 늘리냐 마느냐가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번 주에 또 이제 오페크 회의도 있죠. 그래서 원유 생산을 늘리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은데 웬만해서는 원유 생산량을 제가 봤을 때 크게 늘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량이 지금 늘은 건 맞거든요. 늘은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증산을 할 정도는 아니다. 좀 더 관망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웬만해서는 증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 보면 원유 가격은 유가는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에 원유 생산을 늘릴 생각은 없는데 일단 인프라 투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라든지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과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다,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공장을 다시 문을 닫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코로나가 또 심각한 문제가 돼도 공장을 다시 문 닫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셧다운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제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조업, 뭐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위축시킨다, 인프라 투자를 또 늦춘다,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뭐 이제 조심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언제까지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그럼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코로나가 활개치면 20년 동안 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기한 연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작년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쇼크는 물론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공장들 문 닫고 이제 쉬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 손 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공장에 이제 타격을 주는 거는 제조업에 타격을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이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분간은 근데 이제 그 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동 쪽에서는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아직까지는 물량이 좀 불안하고 과연 늘어나는 게 맞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잠깐 관망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늘어나면 유가가 너무 치솟아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증산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 기조로는 증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유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시세가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철강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조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모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도 메리트 있다라고 보지만 매수 타점을 조금 더 이제 내가 디테일하게 잡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수출입 지표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발표, 우리나라, 미국,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걸 보고 이번 주 7월 2일까지 잡혀 있으니까 주말에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철강이나 조선이나 건설 쪽 이미 투자를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투자했어도 가져가도 괜찮다고 봐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 민감주들에 주는 타격은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심각해질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2020년만큼의 쇼크를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미국부터 시작된 이 어마무시한 인프라 투자의 핵심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한다? 그렇죠. 건설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도, 철강 이쪽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건설 쪽에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건설기계 쪽이나 이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 쪽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환경 쪽은 솔직히 폐기물도 있고 에너지 쪽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지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에너지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 환경에서 파생되는 관련주,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요새 이제 ESG 경영이다 뭐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에너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을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각광받게끔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수소에너지가 있어요. 솔직히 태양광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과 굉장히 이제 견제 기조를 펼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전 세계적인 시장 장악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다가 페널티를 주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바이든도 지금 현재 중국의 태양광 사업 미국에서 활개치는 거를 계속 두고 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규제를 때리고 이제 뭐 막으려고 하고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미국에서 활개칠 기회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하나솔루션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OCI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LG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지금 현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가 가장 이제 미국에서 규모를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사업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입니다. 물론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자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태양광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솔루션과 OCI가 괜찮다라고 보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이 훨씬 미국에서 규모도 크고 이번에 그 세금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에서도 이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거의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거의 2천억 가량 효율적인 이제 그 비용 절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으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수소에너지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에너지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환경에서 파생되는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수소차도 있겠고 전기차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양광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솔루션, 수소에너지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 뭐 수소차 관련주로 볼 만한 거는 뭐 정말 많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들도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LNG, 수소차 모두 이제 환경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전 2019년부터 말씀드렸던 LNG 추진선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추진선에 반드시 필요한 본행제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 HSD 엔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LNG 추진선 엔진으로 지금 점유율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진 않지만 LNG 추진선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 있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150% 200%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솔직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추천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150% 200%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성장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기차, 2차 전지나 수소차, 수소 에너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기물은 너무 많죠. 최근에 뭐 KGETS도 정말 많이 급등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주 중에서 건설사인데 폐기물 업체를 공격적으로 주워 담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IS동서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IS동서가 인선 ENT라는 건설 폐기물 업체 1위 업체인데 이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건설 폐기물 1등 업체를 먹은 거예요. IS동서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폐기물 업체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뭐 코엔텍이라든지 뭐 YN텍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주는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향후 10년 동안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진입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뭐 TY홀딩스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TSK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쪽을 봤을 때 현재 폐기물 업체 중에서 매출 1등을 달리고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 기업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뭐 태형그룹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형건설이나 TY홀딩스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이 제가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설과도 엮이는 IS 동수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뭐 태형건설이나 이쪽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로 우리가 대주주 우량주 쪽에서 가장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역시 삼성물산을 좋게 보고 있고 현대건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현대 이쪽 건설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이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주고 중동이 돈을 벌어줘야 중동이 돈을 많이 벌어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많이 따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긍정적인데 유가가 잠시 주춤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가가 한동안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수요는 여전한데 과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가 수요가 줄어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프라 투자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증산은 이제 그 원유 계속 감산한 상황에서 증산은 안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계속 동결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생산은 안 하고 있고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러고만 있으니까 사실 유가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뭐 많이 번다라고 봤을 때는 엔지니어링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솔직히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유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건설 쪽에서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끝날 때쯤에 한번 반등을 주면 엔지니어링 그 딱 반등 주는 기점에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투자를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저는 따봉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향후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한화가 태양광 쪽에서는 계속 이제 에너지 사업 쪽으로는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수소에너지 쪽은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지금 주봉상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단연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라고 보여지니까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좋겠고 태양광 쪽으로는 하나솔루션 폐기물, 뭐 IS 동산, 인선 ENT 뭐 정말 많은데 건설 쪽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철강만 보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기업 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나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동국제강도 지금 아직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프라 투자 계획이 워낙에 많이 잡혀있고 지금 건설 사업만 하더라도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택 부동산 공급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1순위 공약이 바로 부동산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해질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도 저는 이제 건설 쪽, 인프라 쪽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 쪽에서 시작된 이 그린 뉴딜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를 비껴나갈 수는 없다라고 본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페이스북 신고가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스닥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성장주가 간다 이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뭐 페이스북 막 계속 고공행진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 미쳤어요. 계속 올라가요. 이러니까 페이스북 계속 기술주들 올라가고 성장주들 가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와, 야 페이스북 안 멈춰. 계속 가. 네이버도 계속 갈 것 같아. 미국도 저렇게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카카오도 안 멈출 것 같은데 이러는데 저건 언젠가 멈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인프라 투자에다가 저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요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약세라고 해가지고 이게 끝났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로 삼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고, 미국이 지금 2,500조를 인프라에다 쏟아붓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공급책이 제일 순위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정책인데 과연 이 인프라 투자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주 좋아요. 실적주 좋습니다. 실적주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정말 큰 우리가 흐름을 가져가려면 이 환경 쪽,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세운 이래로 처음으로 지금 뉴딜 정책이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 그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에 새로운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마무시한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는 철도, 부동산, 철강, 어마무시한 이제 철도까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를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이번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에서 올라갔던 그 SOC 관련주들 그만큼의 파급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혹시 기억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증시 고점을 찍고 테마주 성격으로 SOC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철도, 건설, 건설기계, 시멘트, 페인트, 전기, 송전 다 날라갔어요. 그때 SOC 관련주들이 그만큼 올라갔던 랠리가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남북경협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인프라 투자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인프라 투자를 잘 잡으시고요. 이번 인프라 투자 상승 랠리가 저는 마지막 랠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2018년도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SOC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증시 대세하락이 시작됐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마무리되고 증시가 이제 좀 하방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단기적인 이제 증시 조정은 저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증시 조정이 나왔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가 쇼크를 아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사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 초보 투자자분들은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증시 조정 나오면서 주가 20-30% 빠지면 쇼크 받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주가 20-30%가 아니라 5-60% 빠져도 갈 종목이면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기는 하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막 30% 이렇게 빠지면 막 진짜 정신 못 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나간다는 관점으로 차근차근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하는 걸 보시면서 다음 주부터 차곡차곡 인프라 관련주랑 환경 관련주로, 에너지 관련주로 모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 한국가스공사, 폐기물 쪽에선 IS동서, 인선ENT, 코엔텍, YN텍, TY홀딩스 이쪽이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LNG 추진선 쪽으로 해서 HSDNG,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삼총사, 그리고 조선산업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팅 3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차익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들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그리고 삼성발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됐던 지금 현재 그 한솔테크닉스 있죠. 이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삼성의 지금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구속당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제 실적 견인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업이 잠깐 지금 일단락 지금 삽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매까지는 아니지만 보유해서 가져가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종목들 한번 보유해서 잘 가져가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 기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 여러분들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청하시면 다음 증시, 현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투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브리핑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무료로 열람하시고 무료로 시황
해보시고 무료로 종목 받아가시고 무료로 산업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정보 제공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단타사냥꾼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